숙신옹주, 가대, 사급성문 이렇게 끈을 읽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선물을 줄 적에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분재기라고 하는데 태조가 막내딸로 추정되는 묘치, 나중에 숙신옹주가 되겠지만 묘치에게 한양에 있는 어느 집터, 사실은 고려시대 때 고관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터를 사서 그 딸에게 물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사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집의 구조가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채라든지 행당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술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사실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칸 정도 되는 집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식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문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태상왕이라고 쓰고 그 밑에 서압을 했어요. 서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조 이성계의 가장 그 강력한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묘치가 아주 어린 나이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한 3, 4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뒷일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속에서 살도록 하되 훗날에 별다른 일이 있거든 이 상승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해서 올바르게 변별하고 자손들의 전해가지며 오래도록 거주하도록 하여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문서에도 쓰여 있지만 본인이 한탄을 했어요. 나 이미 70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나는 이미 힘도 없고 지금 왕위에 막 오른 기세등등한 아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의 작은 정성이라 너에게 넘겨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오래도록 거주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성계 집안이 영흥부, 함흥 지역의 다루가치 집안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사실 매우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사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대대로 거주하여라, 국가에 되돌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공주라든지 옹주라든지 그죠? 대군들은 이른바 궁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집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추락궁 혹은 재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당대 쓰고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반납 안 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촉에서 예외 조항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구가 되고, 사실 이러한 문구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묘치, 숙신옹주죠. 혼인한 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시가에 이 집은 계속 전수되고 또 문서도 전달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공주, 옹주들이 조선 초기에는 사실은 다 궁궐에 살 수 없었어요. 좁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친척집이라든지 아니면 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료들의 요청을 받아서 궁궐도 확장을 하고 이제 다 궁궐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궁궐에 공주, 옹주, 대군들이 있으니까 그 인척들이 궁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공주공주 대군들을 궁궐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궁궐과 사가의 경계를 두고 궁궐에서 사가로 간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출합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적 가치에 맞춰서 사회 질서를 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욕을 절제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체는 절대 해서는 아니 되고 검소를 함으로 해서 사람의 본성을 기른다. 검소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당연히 논쟁이 있었겠죠. 신료들의 입장과 왕씨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신료들은 어떻게 해서든 덜 주려고 하고 왕실에서는 그저 숟가락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빚다 보니까 절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국대전에 보게 되면은 보통 뭐 50칸이 되든 30칸이든 칸수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칸을 짓더라도 이 칸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은 그 부자재가 그죠? 굵어지고 또 비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더 화려해지는 겁니다. 경혜공주가 출합을 할 적에 실록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종이 경혜공주 출합궁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었어요. 그 도성 내에 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주의 집을 만들어준다 하니까 그 규모가 필요하겠죠. 보통 한 1000평 이상이 되니까 작은 집들을 한 칸, 두 칸 된 것들을 헐다 보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되니까 도성 내에 여론이 있었겠죠, 그죠? 너무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니냐. 신료들이 또 아니되옵니다. 라를 시전했겠죠. 문종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명을 하죠. 내가 그렇게 30가구나 철거하고 크게 지으라는 뜻은 아니었고, 내가 듣기에는 그냥 7가구 정도 허문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나 많이 되었어? 조금 줄여보아라.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추측컨대 아마 잘 지어서 출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 기존에 있던 질서를 다 해체해버린다는 거죠. 임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많은 노비들도 도망하고 관련 문서들도 다 소실 분실하였습니다. 뭐 조선 전기에 조금 있던 그 재산의 관리 목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추적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왕이 이제 주장을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국가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러하다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명공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조 반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건 정치사에서 큰 격변이었습니다. 물론 인조가 국왕이 되긴 하겠지만 왕실 내부에서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후원이 필요했던 건데 인목대비가 이제 폐위되어 있다가 인조 반정함으로 해서 복권이 되고 또 인조 입장에서 인목대비의 강력한 후원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과할 정도로 해주고 싶은 게 인조의 정치적 마음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출합을 한다. 그냥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집과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인조 하는 말이 이제 전례를 상고하여라. 옛날에 당연히 출합궁 화려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국가 재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왕실은 돈이 없어. 호조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좋은 집 지어주어라라고 고집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단지 집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공주와 공주를 위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왕실의 입장이고 왕실의 세력이 안정적이었을 경우에 자기 왕의 권위도 서는 거니까 욕망, 관심, 사랑을 줄일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